인천 유나이티드 대 수원FC. 수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천이 일단 강원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죠. 2대0 완승을 거뒀고, 야, 이게 센세이션 했죠. 수원FC가 라스, 벨트비크가 아니라 이날만큼은 진짜 라스였습니다. 최근 라스로 이제 각성하면서 전북에게 1대0 패배를 꽂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두 팀 다 이제 승리를 거두는 시점에 이제 8라운드 기분 좋게 맞이하는 거거든요. 시민구단 이제 경기도 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팀 다 놓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날의 명장면 제르소 선수가 나왔네요. 교체 거부 불만? 나는 그런 선수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였나요? 재교체?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좀 벤치에 이제 제로스 선수가 화가 났겠죠?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죠.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지켜봐달라 뭐 이렇게 어필한 건지 몰라도 이제 교체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제르소가 안 나왔는데 결국은 나오게 됐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결과를 얻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첼시의 케파 골키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체 거부 불만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해프닝이었습니다. 막 하이파이브 하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뛰고 싶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열정의 어필이라고 좀 보면 되지만 어쨌든 제르소 선수도 이제 감독이 교체 타이밍으로 이제 뭐 용병술이 적중했냐 안 적중했냐를 따지면은 제르소 선수도 뭐 나와야죠. 김도균 감독이 나왔는데 김도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승리했지만 씁쓸하다. 왜냐? 김상식 감독과 절친이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막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보면은 전북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승부 앞에서 우정은 접어넣는 거거든요. 전북이 어렵다고? 수원FC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원FC가 완벽한 경기력으로 전북을 꽁꽁 묶이면서 승리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친구와의 우정, 승리했지만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5월 5일 작년 K리그 10라운드에서 붙었는데 2대2로 비겼습니다. 일단은 뭐 인천에서 김현 선수가 막 넘어가서 그 부분이 화제가 된 것도 있는데 인천이 골을 계속 넣는데 VAR로 계속 골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추가 시간에 무고사가 골을 넣고 이제 경기가 바로 휘슬을 불게 됐습니다. 2대2로 비겼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마지막 대결이죠. 왜냐하면 인천은 상스로 가고 수원FC는 하스 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날도 김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재용 선수의 패스를 김현이 마무리하고 골은 두 선수가 이렇게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김현 선수는 2021 시즌에서는 혈라탄으로 인천에서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친정팀 상대로 김현 선수가 진짜 짤 없는 모습,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선수 같이 탑7을 보시면은 임포크 1위, 제르소 2위, 라스 3위, 무릴로 4위, 델브리치 5위, 잭슨 6위, 에르난데스 7위인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 폼이 가장 좋은 선수는 라스죠. 그리고 폼이 가장 안 좋은 선수는 음포쿠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천 팬들이 지금 조금 불만인 게 음포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콩고 대표 이력도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는 그런, 물론 뭐 지금 뭐 7경기 정도 했는데 음포쿠 선수가 한 골 정도 넣었죠. 17억 2천 몸값 가치에 비하면은 좀 한없이 부족한 활약이 아닌가 싶지만 아무래도 K리그는 만만한 리그가 아닙니다. 뭐 압박도 세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리그에서는 거의 J리그와 투탑을 이루는 리그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경력이 화려했든 어쨌든 지금 뭐 적응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제르소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꾸역꾸역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는 있지만 역시 뭐 음포쿠보다 나은 거지 뭐 그렇게 썩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라스 선수는 이제 대전전 기점으로 이제
라스 벨트비크, 못하면 벨트비크, 잘하면 라스인데 이제 라스 모드로 돌입하더니 기어이 전북전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박아넣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무릴로 파트너, 뭐 골 넣으면 서로 악수하잖아요. 그 매너 있는 진짜 기분 좋은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영혼의 투톱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델브리지 선수가 이제 인천에서 9억 3천 몸값, 그 뒤에는 역시 호주산 센터백 잭슨 선수가 3천만 원이 적지만 역시 좋은 활약 보이고 있고, 에르난데스가 7억 5천 경남에서 왔죠. 에르난데스 히샬리숑 닮은,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네, 진짜로 브라질 선수인 것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스트라이커인 부분도 있고, 에르난데스 진짜 정말 좋죠. 경남에서 진짜 미친 활약 보였고, 인천으로 넘어와서도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활약. 외국인 선수 같이 탑7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수원FC 루안 선수가 빠졌네요. 루안 선수는 7자리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요. 일단은 양팀 다 지금 감독이 조성환 감독, 김도균 감독님 같다고 봤을 때 이제 팀에 누가 남아 있느냐. 아길라르 선수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고, 이명주 선수 부상, 강민수 선수는 전남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큰 베스트 11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원FC를 봅시다. 박민규 선수는 김천상무로 갔죠. 김건웅 선수는 전북으로 가고, 이기혁 선수는 제주로 가고,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큰 베스트 11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브 벤치 멤버를 보면은 수원FC는 유현 선수 은퇴하고, 신재훈 선수 성남으로 가고, 곽윤호 선수는 거제시민구단으로 갔죠. K4리그 군복무를 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장혁진 선수는 청주FC로 가고, 니실라 선수는 이제 K리그를 떠났죠. 이영준 선수는 김천상무로 가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김광석 선수가 은퇴하고 스카우터를 하게 됐고요. 인천이 어떻게 보면은 주축들을 다 지켰죠.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재계약 소식이 제일 많았던 팀이 인천 유나이티드. 집토끼 단속을 확실히 한 거죠. 양팀 마지막 베스트 11은, 마지막 맞대결 베스트 11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천성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아우스크부르크에서 왔던 대건고 유스 출신, 선발로 기회를 잡았는데 나쁘지 않았던 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양옆에 제루소 에르난데스가 받치고, 신진호 선수는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풀타임 하고 있고, 이제 이명주 선수가 다치면서 그 파트너가 바뀌고 있는 상황, 문재한 선수. 그리고 김준엽 선수도 뭐 좋은 활약 측면에서 해주고 있고, 3백은 거의 델브리츠 김동민은 고정이고, 이제 권한진 선수냐, 오반석 선수냐, 김현수 선수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골키퍼가 민성준 선수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보통 인천은 이태희냐 김동원이냐 하다가 이제 투탑 체제인데, 어떻게 보면 서드키퍼인데 민성준 선수가 일단 나왔는데, 중요한 건 클린시트를 냈단 말이에요. 무실점 경기. 그래서 이제 주전 경쟁 투탑 체제에서 이게 불씨를 지핀 겁니다. 그리고 수원FC 같은 경우는 노동권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주전 경쟁에서 앞서 있는 모습이고, 아마 정동호 선수가 오랜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재성, 신세계, 이용 선수가 뭐 진짜 왜 자신이 국가대표 월드컵을 나가야 되는지, 그런 클래스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박주호 선수도 오랜만에 나왔고요. 윤빛가람 선수도 꾸준하게, 신진호 선수가 인천에 있다면 수원FC는 윤빛가람 선수가 있죠. 그리고 수원FC는 정재윤, 장재용, U22 카드가 있기는 있지만 뭐 수원FC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U22 카드를 조기에 투입하고 빨리 교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룰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리적으로 사용하는 팀이 수원FC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연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대전전, 전북전.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축구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K리그가 7라운드까지 했는데, 리그 주요 데이터 하나씩 보시면 에너지 레벨, 하루 더 충전한 수원FC,
솔직히 아직 뭐 여름도 아니고 오늘 슬슬 더워지고 따뜻해지긴 했지만 하루도 쉬었다고 뭐 그렇게 뭐 좋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하루 더 쉬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에너지 레벨은 뭐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중에 FA컵이 꼈네 안 꼈네 그런 부분에서 3일인가 4일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이 좀 부각되겠죠. 예, 패스 성공률이 인천이 이제 7라운드까지 83.6%, 수원FC가 82%, 1.6%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태클 성공률은 인천이 34%, 그리고 수원FC가 27.6%, 수원FC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고, 지상경합 인천이 54.3% 성공, 수원FC는 43.3%. 인천, 공중경합, 수원FC 계속 밀려요. 어떻게 보면 1.9% 차이로 공중경합도 인천이 많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이 클린시트 3번을 했습니다. 수원FC는 2번을 하고요. 인천이 좋은 스쿼드에 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승리를 못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무실점 경기를 3번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주목해야 되고 수원FC도 마찬가지. 수원FC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공격만 잘하고 무실점 못 거두는 팀이라고 인식이 박혀있지만 수원FC도 무실점 경기를 2번 했다는 거. 그리고 XG 값은 인천은 11.42 정말 엄청난 XG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많았다는 건데 이런 XG에 비해서는 골을 많이 못 넣었을 겁니다. 반대로 수원FC는 8.58 어떻게 보면 대전전에서만 5골을 넣었죠. 수원FC는 어떻게 보면 XG에 비해 좀 더 높은 이제 골 결정력을 좀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 XG 값은 인천은 제르소, 수원FC는 라스인데 제르소 선수는 7경기 14슈팅 1골 XG 값이 2.51인데 이 정도면 이제 2골 내지는 3골을 넣어야 되는데 1골밖에 못 넣었고요. 90분당 XG는 0.40입니다. 라스 선수 대단합니다. 7경기 14슈팅 2골 1.74보다 이제 2골을 넣은 거면은 0.26 정도 이제 결정력이 좋았다고 할 수 있고 90분당 XG도 1.15인데 뭐 이런 데이터를 제쳐놓고도 라스 선수는 올해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라스 선수 진짜 폭발력이 엄청나요.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제르소 선수가 2위입니다. 송시우 선수가 도움이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송시우 선수는 시우타임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체로 많이 나오니까 1도움하면서 3위에 오른 거고 에르난데스가 3개의 공격 포인트로 인천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천은 에르난데스가 3개인데 2위 무릴로 3개, 이광혁 선수 포항에서 왔죠. 3개. 야, 라스 미쳤습니다. 3골 3도움. 공격 포인트 벌써 6개입니다. 4개만 더하면 벌써 2자리 이제 시즌 초반 뭐 몇 경기 하지도 않았는데 10자리 공격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골이면 골,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어떻게 보면 동료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잘하면 라스, 못하면 벨트비크. 일단 인천은 에르난데스 2골, 송시웅 1골, 김현수 선수가 90.9%의 평균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컬러가 들어왔죠. 신진호 선수 뭐 79, 63 계속해서 풀타임. 그리고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인천이 6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FC는 무릴로가 3골. 대단합니다. 라스도 3골 3도움인데 골로만 3골. 어떻게 보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릴로인데 이제 결정력으로 보여주고 있고 라스 선수가 최다 도움 3개입니다. 아까 보셨죠? 3골 3도움 라스 대단하고 신세계 선수는 90%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에 신진호가 있다면 수원FC에 윤빛가람 선수가 있죠. 630분 뛰고 있고 라스 선수가 MVP 차지한 부분을 감안해서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수원FC가 무려 2배 1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클럽 랭킹은 인천이 앞서네요. 668위, 수원FC 83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저는 이제 호주산 센터백의 대결 이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뽑았고요. 인천을 델브리지 선수가 7경기에서 699분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패스 성공률 84.5% 이제 K리그 베스트 11을 1회 먹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대표 호주 이제 사커로라고 하죠. 사커로의 저지를 입었죠. 사커로의 저지를 입는데 성공을 했죠. 어쨌든 인천을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를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늦각이지만 어쨌든 이제 아시안컵도 하지 않습니까? 델브리지 선수가 인천전에서 계속되는 활약으로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최종 승선하기를 기원을 해보겠고, 잭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델브리지보다 조금 못 뛰었던 게 퇴장을 한번 당했기 때문이죠. K리그 베스트 11을 1회 먹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는 못 갔지만 U23 출신이지만 U23 다음이 이제 국가대표 레벨 아닙니까? 이제 한 단계 남았고 두 팀 다 이제 장신의 호주산 센터백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3살 젊은 잭슨 국대냐 아니냐 이런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쿼터로 이제 일본인 J리그 이런 출신은 공격인 쪽에 이제 좀 비중이 높고 호주는 말이 필요 없죠. 센터백 키 높고 이제 빌드업 좋고 높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각광받는 부분. 왜냐면 호주 A리그가 셀러리 캡을 적용하기 때문에 K리그에서 조금 몸값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호주도 이제 2부 승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넓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주에서 이제 K리그로 온다면은 공격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센터백 선수들이 계속해서 K리그를 녹화할 가능성이 높죠. 델브리지는 이제 계속해서 연속 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잭슨 선수는 이제 광주전이죠.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징계를 얻고 이제 2경기 일단은 출전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점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델브리지 선수는 인천에서 국대로 간 사나이입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고 잭슨 복덩이. 그리고 히트맵을 보시면은 확실히 뒷공간 이런 부분을 이제 잭슨이나 델브리지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동료 선수들이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인천은 3-4-3-5로 나올 걸로 보고 민성준 선수가 이제 서드 키퍼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 보였잖아요. 장갑 이제 홈팀 앞에서도 이제 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문재한 선수 대신에 이제 신진호의 짝으로 이동수 선수가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고 김준엽 선수 대신에 이제 정동윤 선수 이 정도 보고요.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재홍, 정재윤, U22 카드를 넣고 이제 빼면은 이제 이승우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윤빛가람, 무릴로, 김선민 선수 이제 3미들이지만 정말로 단단하네요. 정말 활동량 좋고 공격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진짜 재밌는 축구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전 포인트 보시면 역대 전적은 3승 5무 2패 근소하게 수원F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김현 선수가 이번 경기 나올 수 있을까요? 김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부상, 어떻게 보면은 주전 경쟁에서 좀 어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나왔지만 인천은 또 작년에 인천 킬러 아니었습니까? 김현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에서 골 넣고 이제 세리머니를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인천 킬러 김현 선수가 이제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인천 어떻게 보면 코치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김현 선수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선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홈에서 강한 인천, 원정에서 죽쓰는 수협.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쪽은 홈팀인 인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좋게 승점을 반으로 나눠 가질 것 같고요.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팀 컬러, 완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통분모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원FC가 지금 기세가 좋고 인천은 들쭉날쭉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따오는데 성공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승점을 반으로 나눠 가지지 않을까 싶고, 조칸씨 오늘 방송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수원FC의 승리를 봤네요. 기세가 정반대의 두 팀, 라스의 최강 컨디션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 기세가 정반대?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지난 경기에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FC가 기세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원FC의 승리를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스 선수 지금 미쳤죠. 3골 3도. 파워축구